자, 2026년 넷마블입니다. 왜 지금 이 기업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까요? 투자자 관점에서 넷마블의 현재와 미래, 제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넷마블이 정말 엄청난 기록을 세웠습니다. 바로 역대 최대 연간 매출인데요. 무려 2조 8,351억 원.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회사의 저력을 확실히 느낄 수 있죠. 근데 이게 단순히 덩치만 커진 게 아닙니다. 기업이 실제로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 바로 EBITDA가 전년 대비 30.8%나 늘었어요. 이건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속도 꽉 찼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이 놀라운 실적이 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그 기반이 된 2025년 성적표를 좀 더 구체적인 숫자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연간 실적도 물론 대단하지만 진짜 눈여겨봐야 할 건 바로 4분기입니다. 4분기 EBITDA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0% 넘게, 그러니까 2배 이상 뛰었잖아요. 이게 바로 연말 대규모 업데이트랑 글로벌 시장 공략이 제대로 먹혀들었다는 증거죠. 네, 이런 실적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넷마블의 성장을 이끌어온 강력한 엔진, 그 핵심 경쟁력 두 가지를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글로벌입니다. 보세요. 북미 비중이 39%로 가장 높죠. 한국 시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특정 국가에 얽매이지 않고 전 세계에서 골고루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훨씬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갖췄다는 의미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강점은 바로 이겁니다. 한우물만 파지 않는다는 거죠. RPG가 42%로 가장 크긴 하지만 캐주얼 게임, MMORPG까지 아주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어요. 이건 뭐랄까, 어떤 장르가 주춤해도 다른 장르가 받쳐줄 수 있는 아주 튼튼한 보험을 들어놓은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넷마블의 단단한 기반을 확인했죠.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2026년 미래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장의 핵심 동력은 역시 신작이겠죠. 2020년 라인업 정말 쟁쟁합니다. 총 8개의 신작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출시 시점이에요. 1분기, 2분기, 하반기? 이렇게 연중 내내 꾸준히 신작이 나와준다는 건 실적 성장의 불씨를 계속 살려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넷마블의 2020년 계획은 단순히 게임만 잘 만들겠다는 게 아닙니다. 투자자 여러분이라면 정말 귀를 쫑긋 세우셔야 할 소식인데요. 바로 아주 공격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 첫걸음이 아주 과감합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던 자사주, 이걸 100% 전부 소각하기로 했어요. 이게 전체 주식의 4.7%에 달하는 물량인데, 간단히 말해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기존 주주들이 가진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회사가 번 돈의 30%는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돌려주겠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습니다. 이건 이제부터 주주와 이익을 함께 나누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게 그냥 한번 하고 마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이 주주 환원 정책을 일관되게 그리고 더 확대해서 실행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발표한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몇 가지 질문들, 그리고 그에 대한 넷마블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나 혼자만 레벨업이나 7개의 대제처럼 유명한 IP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거 원작자한테 주는 로열티가 너무 많아서 남는 게 있나? 이런 걱정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넷마블의 대답은 명쾌합니다. 오히려 수수료 비율이 감소할 거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PC 플랫폼 결제 비중이 늘고 해외 결제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바꾸면서 전체적인 비용 구조가 개선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신감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성장하는 건 좋은데 그만큼 마케팅비나 인건비 같은 비용도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겠죠. 비용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일까요? 전략은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첫째, 사람은 더 뽑지 않고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 둘째, 매출이 늘어나도 마케팅비는 지금처럼 효율적으로 쓴다. 셋째, 결제 수수료 같은 부대 비용은 계속 줄여나간다. 한마디로 버는 건 늘리고 쓰는 건 아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2020년 넷마블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은 어떤 점을 핵심으로 봐야 할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2026년 넷마블은 대형 신작들로 강력한 매출 성장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비용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렇게 번 돈은 주주들에게 적극적으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성장성과 안정성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은 종목 추천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투자 판단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